안녕하세요. 손오공 치치의 치치쌤입니다. 오늘은 신학기에 우는 아이 적응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는 아이의 학부모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는 아이 적응하는 방법 첫 번째, 교사의 인내심입니다. 교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적응 기간이 다 달라요. 정말 하루 만에 뚝 그치고 적응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은 저는 최대 6개월까지 우는 친구들도 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정말 그냥 단시간에 오늘 빨리 울음 그쳐야지, 1시간 만에 울음 그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이를 달래다 보면은 아이도 힘들고 교사인 저도 힘들어요. 내가 얘를 단시간 만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초콜릿을 준다든지 마이쮸를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내가 이렇게 울면 마이쮸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에 얘를 울음을 그치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를 적응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아이는 그냥 이런 성향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는 아이 적응하는 방법 두 번째, 왜 우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울 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해요. 아이들이 근데 엄마가 왜 보고 싶고 왜 집에 가고 싶을까요? 엄마랑 집, 아빠, 안정적인 그런 사람과 안정적인 곳이죠. 아직 이 어린이집이 낯선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고. 왜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처음 오고 또 낯선 선생님, 낯선 아이들, 낯선 환경 때문이겠죠? 우리 어른들도 처음 가는 곳에 낯설잖아요. 저도 초임 때나 아니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굉장히 낯설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겉으로 티가 나진 않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적응이 안 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아이가 우선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으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적응하는 방법 세 번째, 환경 구성이에요. 자, 이제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았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해서 우는구나. 그럼 이제 환경을 좀 바꿔줘야 돼요. 아이가 마음을 안정을 시킬 수 있게. 제가 신학기 전화 상담 때 어머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놀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뭐 스타일 이런 거를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해요. 뭐 엘사 캐릭터를 좋아해요. 뭐 타요나 카봇을 좋아해요. 뭐 그런 거 색칠공부를 뽑아놓으면 좋겠죠. 아이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뭐 뽀로로를 좋아하면은 뽀로로 그림이 들어간 뭐 환경판이나 뭐 뽀로로 그림이 들어간 날짜판을 만들던지 뭐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저기 뽀로로가 있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 시선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을 갖고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애착 인형이나 애착 장난감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거를 계속 들고 등원하면은 다른 아이들도 보기 때문에 나도 잘 적응하는 친구 중에서도 나도 갖고 등원하고 싶어, 나도 갖고 등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후의 수단에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방법은 그 아이와 나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 우리도 공통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쉽게 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와 나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연한 경험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랑 정말 우연찮게 그 적응을 좀 울면서 등원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생일이 같았던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딱 등원을 했을 때 그걸로 우선은 딱 시선을 끌었어요. 땡땡아 선생님이랑 생일이 똑같아. 제가 막 꼬들까기 막 뜨면서 얘기를 했죠 그거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를 그 당시에는 막 티를 내진 않았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그 첫날에 등원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께. 오늘 땡땡이가 잘 지내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집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랑 선생님이랑 생일이 같아 엄마.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도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또 우연찮게 어떤 아이랑 저랑 신발의 디자인이 똑같은 신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고 온 신발을 보고 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땡땡아 선생님이랑 신발 똑같네. 선생님도 이거 내일 신고 올 건데 같이 신고 와볼까?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날에 씩씩하게 그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저도 신고 왔어. 대신 이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신고 왔는데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었고 이렇게 공통점을 찾는 게 좋은데 이 공통점이 꼭 신발 아니면 정말 생일이 똑같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색깔 같은 선생님도 이 양말 색 있는데 선생님 노란색 양말 있는데 약간 이런 거나 뭐 무슨 색깔 치마가 있는데 무슨 색깔 티셔츠가 있는데 무슨 색깔 핀이 있는데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이들이랑 조금 더 쉽게 친해지고 그 아이도 적응하는데 조금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는 아이 적응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요. 진심을 다해야 돼요.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고 진심을 다하면 아이는 선생님의 마음을 금방 알아듣고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진심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스킨십 해주고 놀이를 해주면 아이들은 선생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는 게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는 아이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는 아이의 부모님과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적응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 성향에 따라 울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하루 만에 적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저가 우리 땡땡이를 위해서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도 아이가 적응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가정에서도 노력을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특히 결석을 하지 않도록 꼭 말씀을 드렸어요. 결석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아이한테.
계속 오늘은 왜 재미가 없었어? 왜 원에 가기 싫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 어떤 놀이가 재밌었는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아이가 이제 원에 오기 전에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적응 기간 동안에는 저의 사진을 많이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이한테. 왜냐면 우리도 자주 처음 본 사람보다는 두 번 본 사람이 더 익숙하고 두 번보다는 세 번 본 사람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계속 아이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친구들 사진을 그 카톡이나 아니면 뽑아가지고 저는 드렸어요. 어머님께 코팅을 해가지고 아예 이름 같은 거를 잘 아이들한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도 계속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라고 계속 말씀을 해달라고. 가지고 아이들 사진이나 아니면 제 사진을 아이들한테 계속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신학기에 우는 아이 적응하는 방법과 우는 아이의 학부모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강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